안녕하세요. 한자로드 8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높다나 크다라는 뜻을 가진 높을 고자가 쓰인 한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을 고자는 큰 건물을 그린 것입니다. 갑골문에 나온 높을 고자를 보면 큰 건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래쪽으로 입구자가 그려진 것은 출입구를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같은 시기 큰 건물을 그렸던 한자로는 서울경자도 있는데요. 서울경자가 건축물의 기둥을 강조해 그린 것이라면 높을 고자는 출입구가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높을 고자는 성문을 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성 입구 위쪽에는 성밖을 감시하기 위한 전망대가 있는데요. 높을 고자는 그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건물을 그린 것은 높다나 크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것에 비유해 뛰어나다나 고상하다와 같은 뜻도 파생되어 있죠. 참고로 상용 한자에는 높을 고자가 부수로 지정된 한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수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글자와 결합해 높다나 크다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죠. 높은 산 숭자는 높은 산이나 높이 솟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높은 산 숭자는 매산자와 높을 고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조합은 높은 산을 뜻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고 후에 이러한 뜻이 확대되면서 높이 솟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죠. 참고로 이 한자는 주로 산과 관련된 명칭으로 쓰이는 편입니다. 볏집 고자는 볏집이나 원고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볏집 고자는 벼하자와 높을 고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높을 고자는 높은 건물을 그린 것으로 높다라는 뜻이 있죠. 여기에 벼하자를 결합한 것은 볕단이 높이 쌓여 있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높다라는 뜻을 가진 높을 고자에 벼하자를 결합해 볕단이 높이 쌓여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죠. 추수 후에 볕단을 높이 쌓던 모습에서 착안해 만들어진 한자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의 볏집 고자는 원고나 초고와 같이 문서와 관련된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볏집 고자가 등장했던 소전 때는 대나무를 잘라 만든 죽간에 글을 썼는데요. 죽간은 돌돌 말아 보관했습니다. 이것을 겹쳐서 높이 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후에 원고라는 뜻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드릴 고자는 두드리다나 후려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두드릴 고자는 높을 고자와 칠복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칠복자는 몽둥이를 손에 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때리다나 두드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높을 고자는 문이 있는 큰 건물을 그린 것이고요. 이러한 조합은 문을 두드리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문이 있는 건물을 그린 높을 고자에 치다라는 뜻을 가진 칠복자를 결합해 문을 두드리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죠.
호걸 호자는 호걸이나 귀인,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호걸 호자는 높을 고자와 돼지 시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글자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높을 고자에 입구자가 생략되었습니다. 돼지 시자는 돼지를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높을 고자는 높다나 크다라는 뜻이 있죠. 이러한 조합은 큰 돼지, 그러니까 우두머리 돼지를 뜻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쓰임에서는 호걸이나 뛰어난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통솔력이 있는 사람을 무리를 이끌던 우두머리 돼지에 비유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 초기에 등장했던 호적을 떠올려 보면 이 한자가 가진 의미가 이해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터럭 호자는 가는 털이나 붓끝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터럭 호자는 높을 고자와 털 모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높을 고자에는 높다라는 뜻이 있죠. 이러한 조합은 높게 자란 털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높은 건물의 끝에 비유되어 털끝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되는데요. 터럭 호자는 이처럼 털의 가장 끝부분인 가느다란 부분을 뜻하게 만든 한자였습니다. 후에 이러한 뜻이 확대되면서 가늘다나 조금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되었죠. 매우 가느다란 부분을 뜻하게 되면서 후에 조금이라는 뜻도 갖게 된 것이죠. 그럼 조금 전에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다음 시간에 배울 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